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학년 1단원 1-1-2 층으로 이루어진 직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구의 내부, 지구의 속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단어, 직접이란 단어와 간접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접적인 방법. 직접? 진짜 지가 해보는 거야. 자기가 해보는 거예요. 간접은 자기가 직접 해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추.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가 뭐냐? 직접 땅을 파보는 겁니다. 직접 땅을 파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의 몸을 봅시다. 직접적으로 사람의 몸을 관찰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몸을 해부해 보는 게 있겠죠. 동물 같은 걸 해부해 보는 거. 근데 간접적인 방법은 엑스레이나 CT나 MRI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의 몸을 직접 파헤치진 않더라도 그 사람을 단층 촬영해서 그 사람의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추는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거고, 화산 분출물 연구, 화산 분출물, 용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되는 물질들을 연구해서 땅이 지구 내부는 이런 녀석이구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우리가 직접 파보거나 직접 관찰하지는 않습니다. 지진파가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진 발생 시 전달되는 지진파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운석 연구, 운석은 지구 내부 물질과 비슷한 운석을, 어떤 운석들은 지구의 내부 물질과 비슷한 운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은 사실 이번 단원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원의 포인트는 지진과 지진파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이겠죠? 지진이란 지구 내부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땅이 흔들려. 알고 있죠? 지진파는 지진이 발생할 때 전달되는 진동을 우리는 지진파라고 했었죠. 그러면 지진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지진파는 모든 방향, 위아래, 상하, 좌우로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고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일 때냐, 지구 내부의 물질이 고체일지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빠르기가 다릅니다. 지진파를 연구하면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낼 수 있어요. 즉,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하는 것은 지구 내부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추나 화산 분출물 연구나 지진파 분석, 시추나 화산 분출물은 직접적, 이거는 간접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에서부터 그 지하 깊숙이 6,400km의 지하 깊숙이까지를 우리는 직권이라 하죠. 직권은 크게 지각과 멘틀과 외핵과 내핵 4개의 층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깜짝 문제. 우리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중에 어디의 땅을 밟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각을 밟고 있겠죠. 지각을. 자, 지각은 요렇게, 그러니까 지상에서부터 5에서 35km입니다. 선생님, 5km면 5km고 35km면 35km지 왜 5km와 35km로 나눠집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그 이유는 지각은 두 가지의 지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즉 바다에 있는 지각을 우리는 해양 지각, 땅에 있는 대륙에 있는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 합니다. 대륙 지각은 대략 평균 35km 정도 되고요. 해양 지각은 대략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각은 5에서 35km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을 내려가면 2,900km까지는 뭡니까? 멘틀이라고 합니다. 멘틀. 그 다음에 2,900에서 5,100까지는 외핵, 5,100에서 6,400km까지는 내핵,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과 우리가 학습지에 있는 내용에 있는 이 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훨씬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각은 무슨 지각과 무슨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방금 뭐라 했습니까? 대륙 지각은 몇 킬로미터까지? 35킬로미터까지. 해양 지각은 5킬로미터까지라고 했었죠. 대륙 지각 보겠습니다. 지표면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지표면에서부터 약 35킬로미터. 해양 지각은 좀 더 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지각은 5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륙 지각도 해양 지각 둘 다 딱딱한 무슨 상태의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체 상태의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직권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겠죠? 그리고 5에서 35km라고 했는데 해양 지각은 5km, 대륙 지각은 35km 평균. 즉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지각 밑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멘틀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35km에서부터 2,900km까지. 와우. 지각에서부터 약 2,900km까지를 우리는 멘틀이라 합니다. 멘틀도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 전체의 부피의 약 80%, 즉 직권 전체의 80%를 이 멘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각보다는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거운 물질이란 말은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밀도가 높으니까 더 무거우니까 더 깊숙이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외핵입니다. 멘틀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멘틀 나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사실은 핵이라고 합니다. 핵은 겉에 있는 외핵과 더 깊숙이 있는 내핵으로 나눠졌는데요. 자, 외핵은 즉 멘틀 2,900에서부터 5,100km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로.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들어있는 가까이 있는 내핵. 내핵은 외핵의 5,100에서부터 지구 중심, 즉 6,400km까지. 여기는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고체로 되어 있죠. 딱딱한. 근데 뭐만 액체로 되어 있어요? 외핵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핵은 철과 니켈과 같은 더 무거운, 가장 무거우니까 가장 깊숙이, 좀 덜 무거우니까 멘틀, 가장 가벼운 녀석들은 지각에 붙어 있겠죠. 가장 무거운 물질, 핵은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졌고요.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부 지각들, 멘틀, 내핵은 고체로 되어 있지만 딱딱한 외핵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떤 게 고체고 어떤 게 액체인지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야매떼스러운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뭔 말이냐? 자, 전부 직권은 고체입니다. 딱딱한. 근데 외핵의 이응, 액체 이응입니다. 이응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권을 한번 과일로 한번 비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얇은 5에서 35km를 우리는 지각이라 하면 과일은 얇은 뭐를 의미할까요? 껍질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지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멘틀은 속살, 과육을 의미할 겁니다. 가운데 있는 중요한 C는 핵은 C가 되겠죠. 핵은 겉에 있는 핵인 외핵, 안에 있는 핵인 내핵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자,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층으로 이루어진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구 내부 중 액체상, 잠깐만요. 지구 내부는 뭐였습니까? 지각, 멘틀, 핵인데 겉에 있는 핵이니까 외핵, 내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전부 고체입니다. 하지만 이응인 외핵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었죠? 액체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